자, 우리 이제 수요 공급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나온 거의 대부분 답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71페이지요. 자, 8번.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만약에 잘 모르면 여기다 찍으시라고. 아마 그러면 거의 답이 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요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말입니다. 곡선 상의 이동이 있고 곡선 자체 이동 두 개 있어요.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를 꼭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물론 요 곡선상의 이동은 좀 정확한 말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점. 근데 요 같은 말이 뭐냐? 자, 일단 곡선상 이동을 다른 말로 수요이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변화. 공급을 쓰면 공급량의 변화라는 용어를 쓴다. 쓸 때. 자, 다시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이 뭐냐? 수요이면 수요 곡선의 변화 쓴답니다. 공급이면 공급 곡선의 변화를 쓴다고. 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 말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요부터 잘 보세요.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던데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 우하형 곡선이지. 그죠? 우하형 곡선인데 뭐라는가 하면요. 야, 이 가격이 현재 200원 되었을 때 이만큼 살 의사가 있다. 20개 정도. 200원 돼서 20개 정도 살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양이 과거보다 더 늘어나게 해서는 말로써 표현하지 말고 그래프상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해볼까? 말로써 가격이 어떨 때 양이 증가됩니까? 네, 떨어질 때지. 소득이 어떨 때? 증가될 때. 그 다음에 이자가 떨어질 때. 그죠? 세금이 어떨 때? 그죠? 인구가 어떨 때? 많을 때. 이렇게 말로선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말로서 하지 말고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첫 번째 방식이 뭐 있냐. 자, 얘는 보세요. 곡선상 곡선 위지. 요 곡선 위에 뭐가 바뀌어서 요 점 이동해서 이걸 표현해보라고요. 자, 가볼게. 요렇게 가면 요 점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 점이 나오고 있으면 반드시 뭐요?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될 때 이 점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 있어. 자, 이런 경우 있죠. 다시 해볼게. 이 분필 가격은 고정돼 있는데 현재 내 소득이 많아지면 양이 증가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해볼게. 자, 자동차는 가격이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그랜저 요새 얼마 싸죠? 한 3천 합니까? 한다면 요 가격이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소득이 더 많아지면 이 물건 살 양이 늘어나겠지. 가격은 변화 없어도. 그죠? 은행 이자가 떨어지면 양이 더 증가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야, 이거 가격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뭐라는가 하면요. 양을 증가시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은 뭐예요? 그래프가 이동해서 이 점 만들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해서 양 만들라는 거지.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가볼게. 요 점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요 점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와서 양이 증가되었대. 자, 물어보자고. 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이외에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있습니까? 있을까?
생각해봐요. 첫 번째, 그래프는 너 가만히 있어. 있는 상태 양 증가시키는 방식. 두 번째는 그래프가 이동해서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 두 가지 이외의 방식 없잖아. 그럼 자, 번역할게. 자, 잘 번역하셔야 돼, 이제. 얘는 뭐라 했습니까? 그래프는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해서 변한 거지. 얘는 단지 변화가 있는 건, 자, 누가 변했습니까? 이게 무슨 양이야? 수요량 바뀌는 거지. 수요량만 변화해서 변했다는 거야. 그죠? 얘는 보니까 뭐 바뀌었습니까? 그래프 자체 이동한 거지.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한 거야. 현재 이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지. 수요 곡선이 변화해서 양이 바뀐다는 거야. 표현 자체가. 그냥 그대로 번역했다고. 다시요. 곡선은 고정돼 있는데 단지 수요량만 변화돼서 수요량의 변화. 같은 말 저기 뭐요? 곡선상이 점의 이동이지. 다시 얘는 뭐 있습니까? 예, 양을 변화시키는데 누가?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양 바뀐 거지. 현재 이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 변화해서 양이 변화돼서 뭐랍니까 이걸?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 수요 곡선의 변화지. 보통 이 곡선을 빼버린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되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은 중요한 말은 이 말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원인 자체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것만 하시면 돼. 요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바뀐다고. 자, 얘는 양을 변화시킬 때 원인이 누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원인이지. 그죠? 원인이 누군데? 가격이지. 그래서 요 말 쓸 때 뭐요? 당해저. 여러분 앞으로 당해저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면 부동산 가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저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 당해저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누가 바뀐다고? 양이 바뀌는 거지. 요걸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 같은 말 곡선 상의 이동. 자, 그리고 아까 했죠. 가격은 고정돼 있어. 근데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 증가되지. 그죠?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 증가되지. 세금이 인하되면 수요 증가되지. 네, 인구수가 많아지면 수요 증가되지. 그죠? 그러면 이 말은 가격 이외 소득이나 등등은 전부 다 뭘 변화시킨다고? 곡선 자체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나오면 뭐 있습니까? 가격 이외 요인들. 그러니까 가격을 뺀 나머지 전부 뭐 어디 속에 포함된다? 네, 곡선 자체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공급.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곡선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 자, 오늘 한 것 중에 이것만 하시면 아마 거의 공부 끝난 거예요. 자, 이 말 아닙니까? 최초에 보니까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만들 의사가 있다. 그죠? 이걸 만들 의사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너 절대 양을 변화시키는데 그래프 이동하지 말고 곡선 상에 있는 점마 이동해서 이 양을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요 점 나오겠지. 그죠? 이렇게 양이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가격이 어떨 때? 상대편? 올라갈 때지. 그죠? 자, 번역할게. 공급량이 변화를 시키는데 이 그래프 자체 이동했습니까? 공급 곡선 상의 점 이동했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곡선상의 점을 보통 빼버립니다. 곡선상에 이동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가격이 뭐 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양 바뀐 거지. 이걸 줄여서 말합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 같은 말이 이게 무슨 양? 공급 양의 변화를 쓴다 쓸 때. 다시 얘는 똑같습니다. 양을 30계정 늘리되 단 조건은 가격은 고정돼 있고 이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즉 다시 해볼게. 이 분필을 보니까 가격이 현재 시장 200을 하고 있어. 근데 분필 만드는 단가가 떨어지면 공급량이 증가되겠지. 세금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증가되겠지. 이자가 떨어지면 공급량이 증가되겠죠. 그죠? 또
이 분필 만들 임금 이 떨어지면 그만큼 생산비, 절감비, 공급비 증가됩니다. 그죠? 이런 것도 결국은 양이 증가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단지 뭐 있습니까? 이제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점은 될 거 아니에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양 증가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자, 이거 정리해 볼게. 양을 변화시키는데 뭐가 이동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했지. 현재 이게 무슨 곡선이지? 공급 곡선이 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곡선 빼버려보자고. 이걸 뭐라고? 공급의 변화를 쓴다고. 자, 중요한 건 원인 자체 중요하죠? 원인은 뭐 때문에? 가격을 뺀 나머지 몽땅이라고. 그거 아주 간단해. 항상 나오거든. 요즘은 나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요거 나와야 돼. 요거 나오면 뭐 나와야 됩니까? 가격을 뺀 나머지 몽땅도 이 속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항상 답을 찾을 때 있죠. 요 가격까지 찾으라고. 가격 나오면 같은 말이 곡선 상위 이동. 같으면 수요면 수요 량의 변화. 공급이면 공급 양의 변화지. 가격이 아닌 거야? 아니 몽땅 다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이 수요이면 수요의 변화. 공급이면 공급의 변화 되겠죠. 자, 일단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문제 풉니다.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는. 자, 어디 보는가 하면요. 예, 102페이지. 자, 7번, 8번 요 두 개. 7번, 8번. 7번, 8번 굉장히 중요한데 자, 7번은 수요 곡선의 이동. 요 말은 잠시 보세요. 수요 곡선 이동은 곡선 상입니까?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 자체지. 그죠? 표현 자체가. 그 표현이. 곧 이 말은 곡선 자체 이동은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이 수요량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지. 그거 묻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8번 가볼게. 자, 8번 보니까 뭐 나 있는가 하면요. 앞에 뭐 나 있지? 인구란 건 잠시만. 인구란 건 둘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되는 글자예요? 가격 이외잖아. 그 이 속에 포함되는 거지. 그 이 답 나와야 되지. 이 답. 이쪽에 있는 답. 그죠? 결국은 뭐 같은 말이 곡선 자체 이동 또는 수요면 수요의 변화 나와야 되지. 그죠? 그건 틀린 말 뭐내겠습니까? 나오면 요 말 나올 거 아니야. 요거 반대편. 그거잖아. 됐죠? 항상 반대편 기억하셔야 돼. 반대편. 얘 반대 뭐요? 이 말이요. 정리 이 말이죠. 아, 우리 말로서는 이 뭐 수요이동 공급에 대한 변화를 많이 설명할 수 있어. 이쯤 말로 설명하지 말고 지금부터 뭐 있습니까? 그래프상 표시해 보니까 딱 두 가지 방식이 있지. 한 개는 그래프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양만 변화시키는 방식. 한 개는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양 변화시키는 방식이 있지. 이거 외엔 다른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래프장에 있는 저 곡선상의 점만 이동시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건 가격 변화야. 원인이. 이걸 다른 말로 가격이 변하면 오직 뭐요? 양만 바뀌는 거지. 수요면 수요량, 공급은 공급량 변화입니다. 가격을 뺀 나머지 몽땅 다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지. 수요면 이걸 따르면 수요의 변화지. 공급이면 다른 말로 공급의 변화죠. 요거 마시라고.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일단 흘려봤으면요. 다시 한 번 더 뒷장 넘어가 볼까요? 104페이지. 이게 워낙 중요한 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요. 자, 저기 있는 104페이지 3번 문제 3번. 아주 심플한데 3번 104페이지. 봤습니까? 자, 잠시 저 좀 보고요. 봤을 때 이렇게 변화시키는 요인 몇 개? 딱 한 개지. 이렇게 변화시키는 요인 몇 개? 엄청 많지. 항상 답을 찾을 때 얘를 먼저 찾아야 됩니까? 이걸 먼저 찾아야 됩니까? 이걸 먼저 찾아야 되니까 답이 딱 변수 한 개니까 답이.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공급량의 변화 원인 뭐?
가격 나와야 돼. 이걸 먼저 찾고 여기서는 가격만 하면 답이 된다고. 그럼 몇 번이요? 그 앞에 걸 하지 말고 뒤에 거 먼저 하셔야 되지. 공급 양의 변화 뭐 나 있습니까? 주택 가격 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공급에 변하는 가격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1번 되겠지. 다시. 자, 문제 우측에 4번 4번에 5번 가볼게요. 4번에 5번. 자, 중요한 건 생산 요소인 토지 가격 상승.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생산 앞에 토지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야? 생산 요소 중요하다고. 이거 보세요. 생산 요소란 말은 이 속에 포함된 거, 이 속에 포함된 거예요. 이 속에 포함된 거지. 토지 가격 신경 쓰지 말고 여기 포함된 거지. 이건 곡선상 아니면 곡선 자체. 곡선상이지. 5번 틀린 거 아니야? 그지? 뭐라 써야 됩니까? 곡선 자체 이동 써야 되지. 자, 일단 지금 답을 지금 다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다음에 상관없는데 이거 꽤 중요해요. 지금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는데 다만 이건 아셔야 돼. 곡선 상이동 반대말 자체. 얘는 양이란 말이 있고 그 차이지. 요걸 나중에 공부해야 된다. 이걸 먼저 갖고 있으라고. 처음 하는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이해된 분들은 그 핵심이 뭐예요? 뭐 때문에? 오직 원인 자체지. 원인이 가격 들어오면 곡선상. 각이 아닌 건 몽땅 다 뭐라고? 곡선 자체.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이게 항상 답이 나와. 자, 그런데 잠시만. 우리 이런 말 가끔 쓰거든요. 증가 감소가 있어요. 요 표현은 양에 대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가격에 대한 표현입니까? 가격은 보통 뭐랍니까? 상승 하락이지. 쓸 때. 이게 이쪽은 뭐야? 이건 감소 증가 아니야? 그죠? 앞으로 이 증가 또는 감소 쓰면 무조건 이건 뭐 있습니까? 양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러면 증가란 말은 양이 우측 이동입니까? 좌측 입니까? 이쪽이 증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측 이동. 감소는 이쪽이 감소지. 그죠? 이건 뭐야? 좌측이지. 그럼 가볼게 이제. 자, 다시 보세요. 이 말은 수요가 증가한단 말은 결국 뭐야?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지. 이쪽에.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다시 공급이 증가는 이쪽 공급 증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공급 증가도 뭡니까? 어느 쪽 이동? 우측. 이쪽이 감소지. 수요 감소는 좌측이지. 공급 감소 좌측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어쨌든 묻거든. 수요이든 공급이든 이 증가라면 우측이야. 감소는 좌측이라고 해. 이런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으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지금부터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몇 개 체킹해 볼게요. 자, 책 보시는데 우리 저기 있는 71페이지요. 8번에 양갈로 1번 수요량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양갈로 1번 수요량 변화가 있는데 자, 71페이지 말고 71페이지. 자, 그거 보시면서 이래서 났죠. 부동산 가격이 변함. 이게 원인이지. 따라서 뭐가 바뀐다고? 수요 곡선상의 점이 이동하는 거지. 여기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나 같으면 있죠. 수요량 변화 옆에다 이 말 써놓겠다고. 같은 말이 곡선상의 이동 써놓겠습니다. 갈로 1번 그 수요량 변화 옆에 있죠. 곡선상의 이동 이라 쓰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밑에 그 내용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가볼게요. 뒷장에 양갈로 2번 수요의 변화 있죠. 그죠? 그 말 옆에 이 말 써놓겠습니다. 곡선 자체 이동. 그러면 자, 첫째 줄 가볼게요. 원인 뭐나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 이외 요인. 여기 원인이지. 에 따라서 첫째 줄 중간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요걸 다른 말 두째 줄 뭐라 있으면 중간에 수요. 예, 같으면 이게 예, 수요 증가 수요 감소인데 일단 그래 보시고요. 자, 다시 맨 밑에 그 중간에 표가 있지. 요 표만 하시면 돼요. 자, 표 있죠? 저기 표 보니까 수요량 변화 원인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같은 말이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나 있지. 그죠? 그 다음 밑에 원인 나 있죠. 당의 부동산 가격 나 있지. 그 다음 다시 우측에 수요의 변화 있지. 표에 보니까 이 말 같은 말이 뭐라고요? 곡선 자체 이동. 자, 원인 뭐라고요? 당의 재화 가격 이외 변화. 한 번 더요. 자, 공급합니다. 공급도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예, 78페이지요. 자, 78페이지. 예, 양갈로 1번 공급량 첫째 줄 원인 뭐라고요? 부동산 가격 나 있죠. 자, 공급량 변화 같은 말 뭐요? 옆에 적어놓고 곡선 상하이동이죠. 적어놓으세요. 양갈로 2번 가볼까요? 공급의 변화 있죠. 그죠? 같은 말 옆에 적어놓고 뭐라 써야 됩니까? 곡선 자체 이동 거죠. 자, 첫째 줄 원인 나 있죠. 원인 뭐 때문에? 가격 이외 요인 나 있죠. 첫째 줄 앞에 그건 보시면 돼. 요걸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된 게 79페이지 거 있는 표 있죠. 그죠? 표 보니까 공급량 변화 같은 말이 뭐라고? 공급 곡선 상의 점이동이지. 원인 뭐라고요? 당의 부동산 가격 변화고 우측에 공급의 변화 있죠? 같은 말이 뭐라고? 곡선 자체 이동. 원인 뭐라고요? 당의 재화 가격 이외 변화. 할 수 있겠죠? 자, 그 개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공부하시면 이해 안 되죠. 그냥 넘어가시죠. 다음에 할 것은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기억하시라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자, 다시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 72페이지. 자, 72페이지 보니까요. 9번 수요 변화 요인. 자, 이 말 묻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묻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지금부터 이미 이건 거의 대부분의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예, 좀 이 난해 문제 몇 개 있거든요. 그거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하죠. 조건이 주어졌을 때 QD가 뭐라고? QD 수요죠. 수요가 증가되는 방식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자, 잘 보셔야 돼. 이제 과거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방식 어떨 때 수요가 증가될 것인가 봐보자고. 자, 첫 번째 소득이 어떨 때, 인구가 어떨 때, 그죠? 또한 야치 예, 저기 있는 세금 어떨 때, I는 이자가 어떨 때, 요건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시험 항상 내더라 이건 문제에서. 그런데 여기 좀 조심할 게 두 개 있어요. 자, 주의할 게. 첫 번째, 소득이 올라가면은 때에 따라서 QD가 수요죠. 수요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해볼게 이제. 그럼 실제 자기 어떤 수중의 소득이 올라가면 소고기와 돼지고기 어떤 걸 많이 먹습니까? 이 양이 줄지, 그죠? 20평과 40평 중 어떤 걸 훨씬 많이 사냐고요? 40평 많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 소득이 증가되면 분명히 이런 거 오히려 양이 줄더라 이겁니다. 소득이 많아져도.
그 상대적으로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이게 좋은 거지.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우등재 이래 쓴다고. 이건 불리한 거지.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열등재 이래 쓴다고 쓸 때. 그러면 소득이 많다 해서 무조건 거기 있는 수요가 증가되지 않고 거꾸로 열등제는 오히려 뭐합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우리 정상제, 일반제는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 증가합니다. 또 우등제도 뭐 있으면 수요가 증가되는 거지. 근데 보통 이 말은 빼버리고 보통 정생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끔 이제 지문상 뜨긴 뜨는데 실제 시험은 안 떠. 그냥 이런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득이 많아지면 일반적 수요가 증가되겠지만 그 반대로 수요 감소되는 게 있더라.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열등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실제는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구냐? 지금 하고 있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이게 보통 관련제, 연관제. 연관제입니다. 자, 연관제인데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보세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 영향 줍니까? 수요? 사이다 수요? 주겠지. 그 다음에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화이트 맥주 양에 영향 줍니까? 주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차값이 올라가면 휘발량에 영향 줍니까? 휘발량? 연관 주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나야. 나라 보죠. 나 아닌 상대편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영향받는다고. 얘들 둘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그죠? 연관성 따져보는데 이 연관이 거의 두 개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대체제란 말과 반대 보완제란 말이 있어요. 대체는 우리 말 그대로 뭐 대신하는 거야. 보완은 뭐야? 서로 두 개 있을 때 서로 훨씬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 거 있지. 서로 도움을 주는 거.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는 무슨 관계겠습니까? 얘 대신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대체. 카스 화이트 맥주도 대체지. 자동차 휘발유 무슨 관계입니까? 이 보완 관계지.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연관 관련 의미를 아셔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일단 A 물건과 그 다음에 B 물건이 있는데 A 물건과 B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라고 가정해 보자고. 자, 일단 보통 이렇게 시험 냅니다. A 물건 여기 대체 관계입니다. 항상 중심은 여기에 B가 누구냐? 나야. 나라고 생각하고. 나 아닌 상대편에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 B에 있는 나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시험 낸다고. 자, 우리 항상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시라고. 양을 가지고 몽땅 다 푸죠. 양을 가지고. 우리 대체는 이거 사면 이거 안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대신이란 말은 콜라 대신 사이다가 있으면 이걸 사면 이거 안 사는 거지. 그죠? 둘 중 한 개를 꼭 선택해야 돼. 자, 가볼게 이제. 보니까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A 물건 가격이 비싼 거지. 비싼 만큼 A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B를 사야 돼. 대체는 무조건 한 개 선택하게 돼 있어.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러면 B에 대한 물건 수요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답을 치시라고. 무조건. 이게 제일 빨라. 제가 쭉 해보니까 다시 해볼까? 카스 맥주 가격이 있는데 화이트가 있어.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카스 맥주를 갖다가 안 사기 때문에 화이트 맥주 사는 거 아닙니까? 대신해서 그 화이트 맥주 수요는요? 네, 이렇게 하시라고. 됐습니까? 여기 푸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양을 가입해요. 양. 자,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자, C와 D가 있어. D가 있는데 요 둘 관계는 보완 관계. 보완. 우리 보완 관계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자동차와 휘발유, 술과 안주, 커피와 설탕 같은 게 있지. 이런 게 보완이죠. 대충 개념 파악됐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보완 관계에 있는 C 물건 가격 올라가면 요 D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험 내게 돼 있다고. 내면 보완은 둘 다 똑같이 움직여.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산다고. 항상. 그죠? 그러면 자 가볼게. 예, 여기 있는 C 물건 가격이 비싼 만큼 이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D도 이리 가라고. 안 산다. 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만큼 휘발유 양도 수요가 줄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공부할 때 이 양끼리 무조건 비교하시라고. 그러면 혼돈 없어. 그래서 항상 대처는 반대요. 한 개 사면 한 개 안 산다 보시고 거꾸로 보완은 뭐 있습니까? 사면 사는 거 안 사면 안 사는 거 생각하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사실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이 그냥 가장 기본 내용이고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이 제일 중요한 뭐냐니까 유량과 저량이야. 나머지 다 정답한 게 없다고.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곡선상, 곡선 자체하고 여기 있는 대체 보완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 다른 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됐죠? 자 일단 요 두 개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73페이지 가볼게 이제. 자 9번에 보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갈로 1번 다른 부동산 가격 해서 73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73페이지 대체제. 자 거기 보니까 재밌는 건 예, 니은번만 좀 정리하시면 돼. 가볼게 이제. 아파트와 단독은 무슨 관계? 대체제를 가져간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 뭐하죠? 감소하지. 그 결과 뭐 저기 있는 단독에 대한 수요도 뭡니까? 증가되겠지. 이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 물건 안 사기 때문에 단독에 대한 수요 증가되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지금은. 자 다시 동그라미 2번 보완제 가볼게요. 보완제는 니은번 갑니다. 주택과 택지. 택지는 건물 짓는 땅이지. 그죠? 자 주택과 택지가 만약에 보완제를 가정하면 이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사 안 사? 주택 안 사면 땅도 안 사겠지. 그래서 수요 감소. 이해됐죠?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 자 3번에 있는 독립제. 독립제는 보세요. 이 말입니다. 이런 물어볼까요? 자 이 말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분필 살 수 있는 양은? 집값이 올라가면 분필은요? 관계없는 거지. 독립제지. 그런 게. 그러긴 독립제인데 이건 하지마. 시험 안 나오니까. 자 오답. 밑에 있는 갈로 2번 소득인데 그 동그라미 1번 우등제 뭐 같으면 정상제인데 자 가볼게요. 그 말 아닙니까? 쭉 가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뭐라 했습니까? 예, 기존 소비량이 뭐합니까? 증가되고 소득층이 기존 소비량이 감소하죠? 이게 정상제 우등 특징이고 동그라미 2번 열등제는 뭐라 했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거꾸로 기존 소비량이 뭐 한다고? 감소하지? 그죠? 이런 열등제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 3번의 중간제 이것도 하지 마세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득이 많아지면 자동차 수요는요? 주택 수요는? 간장 먹는 양은? 소금 먹는 양은? 관계없지. 그런 게 중간제. 그러니까 소득 같은 간장 등이 관계인데 알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오답. 밑에 있는 3번은 이 3번은 이겁니다. 다음에 할 건데 자 여보세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되면 집값 계속 올라간대. 집을 살 거야 말 거요? 앞으로 집값 계속 올라간대. 나 투자 목적이야. 사잖아. 그럼 결국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부동산 수요는 늘어나지. 그 말 묻는 거예요. 그건데 지금 하지 마. 그냥 넘어가자고. 꽤 중요한 용어인데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자 D장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갈로 4번. 그냥 이 굵은 걸 보게 답 찾아보죠. 자 매수자가 굉장히 좋아한대 이 물건. 기호가 그 말이거든.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 좋아할수록 수요량은 증가되겠지. 그 내용 보지 말고 그냥 답을 찾아보라고. 그 다음에 자 갈로 5번. 인구수가 많아지면 수요는요? 증가되겠죠. 가구수가 많아지면 수요는요? 증가되겠지.
세금이 인상되면 수요 감소. 그다음 이자율이 인상되면 수요 융자 지원. 대출액이 많아지면 수요 증가되겠지, 그죠? 그냥 그런 거 보시면 안 돼. 그 정도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있죠. 이게 제일 힘들어. 대체 보완제가. 이것만 아시면 안 돼. 자, 그리고 우측에 75페이지 10번 부동산 수요 종류 있지. 그죠? 75페이지 부동산 수요 종류. 그냥 버려. 보지 마. 10번 전체를. 자, 다시 79페이지 이제 79페이지 공급이죠? 자, 거기 있는 7번 공급. 자, 현재 보니까 이렇게 어떤 조건 주어질 때 그 결과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인가 요 알아보는 거예요. 얘도 자, 가장 기본 마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어떨 때 여기 있는 공급이 증가될 거요 마시라고. 근데 우리 참고로 시험은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이게 훨씬 많이 납니다. 수요가. 공급은 딱히 별로 낼 게 없어. 해보자고. 자, 생산비가 어떨 때 공급 증가합니까? 떨어질 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요소 3요소는 아셔야 돼. 이 분필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즉, 요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생산요소 3요소. 생산 3요소. 분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 필요합니까? 이 분필 만드는 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 돈이 뭐요? 자본. 또 이 분필 만드는 사람 필요하지. 여기 뭐라고? 노동. 분필 만드는 장소 필요하지. 땅. 여기 생산요 3요소요. 자본 대가. 자, 우리 자본은 돈이야. 은행 돈 빌려서. 자, 자본 대가 뭐요? 노동 대가 뭐지? 토지 사용 대가 뭐요? 지대. 그럼 자, 요 중에 중요한 건 임금은 이건 자, 월급이란 말과 여러분 월급 같은 말이 뭐지? 소득과 임금은 다른 말이에요. 응? 요건 내가 얻는 거지. 일해서. 난 들어오는 거라면 이건 뭐요? 요건 내가 노력한 대가 아닙니까? 그죠? 이건 공장에서 버는 시각이라고. 요건 뭐야? 생산자 입장에 들어온 수입이에요, 수입. 그래서 자, 중요한 거 봐볼게요. 생산비 같은 말 임금이 어떨 때 공급 증가. 그죠? 또한 야치 저기 뭐 있습니까? 기술이 진보할수록 기술이 진보되면 점점 뭐합니까? 예, 단가가 떨어진 만큼 공급 증가되겠지. 자, 또 이자가 어떨 때 공급 증가요? 세금 어떨 때 공급 증가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공급은 제일 중요한 게 뭐를 보는 거야? 이 물건 만들면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할까 말까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공급 증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이 보통 전부 다 공급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책을 보니까 79페이지 양갈로 1번 다른 부동산 가격 변화. 이게 대체세 보완제인데 잠시만 여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대체세 보완제. 근데 지금은 이거 하지 말고 참고로 대체제 보완제는 주로 묻는 게 수요일 묻게 돼 있지 공급 안 묻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대체세 보완제는 물론 논리는 똑같아. 같지만 굳이 공급에 있는 대체세 보완제를 하지 말란 거예요. 알 필요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마지막 한 10월 달 거의 마지막 때만 딱 한 번 설명할 거예요. 딱 한 번. 왜? 거의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그래 보시고 D장 가볼게요. 양갈로 2번. 말로 합니다. 양갈로 2번 있죠? 생산비가 어떨 때 공급 증가? 생산비가 어떨 때 공급 증가? 하락할 때지. 그죠? 양갈로 3번 갑니다. 기술이 어떨 때 공급 증가? 진보할 때 오죠? 양갈로 저기 있는 5번. 금리가 어떨 때 공급 증가? 줄어들 때. 양갈로 6번 넘어가고 양갈로 7번. 융자금. 저기 이 말은 대출액이 어떨 때 공급 증가? 많아질 때. 예, 그런 식 보시고. 8번도 가격 변화 예상은 그냥 넘어가시고. 자, 9번.
규제가 어떨 때 공급증, 규제가 강화될 때 완화될 때요. 완화될 때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개념 아시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거기 몇 번이지? 8번 나있네. 81페이지. 자, 요거 합니다. 부동산 공급의 특징 할 거예요. 부동산 수요 특징 부동산 수요 특징 경 넘어가는데 부동산 공급 특징은 좀 아셔야 돼. 아시는데 자 보세요. 이 특징은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특징은 무조건 비교할 때 생겼다는 거요. 누가 서로 비교하냐?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합니다. 자, 첫 번째 잘 보셔야 돼. 부동산 공급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종류 두 개 있어요. 물리적 공급과 그 반대 경제적 공급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물리란 건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 말하는 겁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는 자 근거가 있어요. 우리 보니까 땅은 자연적 특성 보니까 땅은 인간들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무슨 특성 무슨 성이지? 부동산 무슨 성? 부정성이지.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 중에 부정성과 서로 관련된 말이라고. 이럴 때 공급 곡선은 이 말 아닙니까? 아무리 높은 가격이든 아무리 낮은 가격이든 공급량은 무조건 뭐요? 똑같다는 거지. 이게 100원 하든 1000원 하든 10억 하든 100억 하든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게 물리 공급이야. 그러면 얘는 수직 곡선 수평 곡선. 수직. 요 좀 딸 건데 요 말 같은 말이 뭐냐? 완전 비탄력적 석이 돼 있다고. 다시 요 경제 공급 뭐냐? 이 경제요. 여기 있는 창원시 외곽 가보니까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농지 쓰고 있거든. 농지 쓰고 있어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결국은 주택이 부족하겠지. 부족한 것만큼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농지 중에 일부 땅을 주거로 전용시킨다고. 그러면 주거용 측면에서 땅이 많은 거요? 증가된 거지. 이게 경제 공급이야.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특정한 용도 증시 양이 증가된 거지. 따라서 이 경제 공급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용도 다양성 때문에 사실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경제 공급 뭐 이 말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공급량은 뭡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은 이거 무슨 곡선? 상향이지. 상향.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집을 짓는 건 단기 장기. 단기 장기죠. 앞으로 꼭 아실 건 부동산 학에선 단기 장기 차이지만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차이요. 무조건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에선 단기란 말 딱 쓰는 순간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안 주어진다는 거야. 현재 있는 물량만 쓰겠다는 거예요.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란 건 현재 신규 물건 만들 수 없으니까 공급량 뭐합니까? 고정돼 있잖아. 그죠? 근데 일부 학자는 뭐라는가 하면요. 단기가 되었으면 신규 물건만 만들 수 없는 거지 기존 주택은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진다 한다고. 그러면 약간은 공급량 뭐합니까? 증가될 수 있어.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지니까. 그런데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면 결국 뭐 이 말은 이렇게 완만한 곡선 되거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 두 개 맞는 말이에요. 둘 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기울기가 얘가 급경사입니까 완만합니까? 급경사인 게 뭐라고? 이게 단기고 얘가 뭐지? 완만한 게 장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 할 건데 급경사를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 비탄력적이라는 말 쓴답니다. 완만한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게 탄력적이라는 말 탄력적 이래 쓴다고 쓸 때. 그럼 자 다시 정리해 볼게. 물리 공급 반대말 경제 이렇게 비교해야 돼. 단기 반대말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다시 볼게요. 공급 부족하지. 그죠? 공급 부족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방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요거 시험 낸다고. 공급 부족, 토지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양을 늘려주면 돼. 그죠? 양을 늘려줄 때 보니까 여기 있는 부정성은 양이 증가돼? 안 돼. 지금 이 말은 결국은 물리적 공급을 해결할 수 있어? 없죠. 그죠? 다만 경제 공급을 해결할 수 있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양을 늘려주시잖아. 주택 부족하대. 그 농지를 주거로 변형시키면 양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뭐로 해결합니까? 경제적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는 절대 물리 공급은 해결 안 된다 이거 마시면 돼. 왜? 물리란 건 절대 인간의 땅을 만들 수 없다 가정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공급자를 말 쓰거든요. 이걸 쓴 이유가 있어. 만약에 부동산 공급자이든 일반재와 물건 이 일반재와 들어간 어떤 공급자이든 똑같으면 이 말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차이가 있어. 자, 다시 가볼게. 이 분필을 만드는 사람도 공급자 맞지? 그죠? 분필 생산자 공급자 이듯이 일반재야. 집을 만드는 사람, 집을 짓는 공급자지? 얘도 생산 맞지 않습니까? 이건 공통점이야. 분필을 만드는 생산자 공급자듯이 집을 만드는 생산자 건축업자 공급자라고. 그래서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뭐 있습니까? 건축업자 또는 건설업자 공급자인데 이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어. 자, 다시 해볼게. 집을 자 어떤 물건 사가지고 운영 후에 그다음 처분을 하거든요. 하는데 분필은 자 살 때는 수요자 공급자. 살 때 취득은 수요 공급. 사는 거 수요지. 파는 건 수요 공급. 공급 아니에요? 그지? 분필은 사가지고 이용 후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그러면 분필은 산 사람과 판 사람 딱 구분되는 명확하게. 그죠? 땅이란 건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어? 있잖아. 그건 집이란 건 뭐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내구재 되다 보니까 산 놈이 다시 뭐로 바뀌어? 공급도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전 절대 산 사람 수요자 공급자 명확히 구분되지만 절대 부동산 뭐 있습니까? 산 사람 나중에 공급자 바뀌니까 이 차이가 이 말입니까? 기존 부동산 소유주 소유자도 뭐 된다고요? 공급자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 땅 나면 무조건 이 글자 나와야 돼. 이 글자. 자, 이렇게 놓고 딱 간단해. 물리 반대 경제, 단기 반대 장기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목적은 절대 물리 공급 안 된다 보시고 부동산 공급자 땅 나면 항상 뭐 있습니까? 이 말 나야 돼.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 이 말 나시는. 왜? 이건 차이가 있으니까 일반제하더라고. 자, 자꾸 하는 목적은 일반자들 차이점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책 보니까 8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양갈 1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 나와 있죠. 그죠? 밑에 있는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자,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물리적 공급 하나 두째 줄 끝에 갑니다. 따라서 두째 줄 물리적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면 토지 공급 곡선은 무슨 곡선? 수직 같은 말 완전 비탄력적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자 첫째 줄 뭐라 했습니까? 토지 경제 공급은 자 쭉 가서 두 줄 끝에 뭐라 했습니까? 무슨 곡선? 두째 줄 끝에 우 상향 곡선이다. 셋째 줄
공고곡선 단기 장기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른데 단기 공고곡선의 경사도가 급한데 비해 장기는 뭐 한다고요? 완만하다. D장 설명돼 있죠? 보죠? 그래프 보시면서 그 그래프 보시면 단기가 급경사 장기가 완만합니다. 봤죠? 자, 그러면 앞에 우리 제가 이 줄 거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디 보시는가 하면 이걸 다시 볼게요. 76페이지요. 네, 부동산 공급의 1번 개념에서 갈로 3번. 갈로 3번은 뭐라 했습니까? 쭉 그냥 두 줄 끝에, 줄 끝에. 그러므로 부동산 공급자는 뭐도 포함돼? 생산자뿐만 아니라 누가 더 포함된다고? 기존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 포함된다. 핵심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존 주택이나 소유주 포함된 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할 게 지금은 다른 거 다시 말고 다 버리시라고. 머릿속에 꼭 갖고 있을 게 뭐냐 이거요. 요네요. 요거. 그 다음에 대체재 보완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 현재 수요 공급의 가장 중요한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유량 저량 제어하셔야 돼.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수요 곡선 우하형 곡선. 공급 우상 이거 아셔야 돼. 가장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실제 정답은 얘하고 대체 보완제라고. 답을 좌우하는 것은.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라고. 자, 어려 보시고 좀 쉬었다가 예, 저기 있는 83페이지 있는 3번 가격 결정할게요.